반갑습니다.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2 독서 신사고 2-3단원인 비판적 읽기에 해당하는 감시와 역감시의 역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원 2단원이 독서의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단원이라고 앞 영상에서도 계속 언급을 했었죠. 1단원에서는 사실적 읽기 공부하셨고요. 2단원에서는 추론적 읽기 공부하셨고, 그 다음 이번 3단원에서는 비판적 읽기를 공부하실 겁니다. 이제 비판적 읽기를 공부하기 위해서 감시와 역감시의 역사라는 글을 제시하고 있는 단원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유형이 자주 출제됐는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출제 유형 베스트 첫 번째에 3가지가 있어요. 이 3가지 유형이 제일 많이 출제가 된 유형입니다. 첫 번째는 이 글에 대한 비판적 읽기에 관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비판적 읽기는 바로 우리 지문 공부하자마자 들어갈 내용인데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 공정성,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 이것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글의 전반에 걸쳐서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 어느 지문이든 이 과목이 독서 과목이기 때문에 내용 확인 문제는 기본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다른 지문에 비해서 감시와 역감시의 역사라는 지문이 좀 길기 때문에 내용 확인 문제가 비교적 수월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글을 여러 번 정독하는 것만으로도 실수를 확 줄일 수 있으니까 글이 길다고 질에 손을 놓지 마시고 꼭 내용 파악을 기본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주 나오는 유형 두 번째. 그 다음으로 페놉티콘과 전자 페놉티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는 문제. 이렇게 3가지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됐고요. 그 기타 문제로 서술상 특징을 확인하는 문제, 아니면 보기의 사례를 제시하고 그 사례를 이해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지문 들어갈 텐데 우선 알고 가기 부분의 비판적 읽기에 관해서 공부를 하셔야겠어요. 앞에 소단원, 1단원, 2단원, 사실적 읽기와 추론적 읽기에서는 이런 개념 혹은 방법, 이런 설명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지 않았는데 이번 비판적 읽기 단원에서는 이걸 활용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으니까 확실히 알고 가기 지문을 확실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비판적 읽기의 개념은 그냥 짚어보고만 갈게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글이 타당하고 공정하며 적절한지를 평가하며 읽는 것. 타당성, 공정성, 적절성을 평가하면서 읽는 것이 비판적 읽기입니다. 자, 그럼 비판적 읽기의 방법으로 바로 들어갈 텐데 비판적 읽기의 방법 3가지를 일단 크게 보고 세세하게 들어갈게요. 비판적 읽기의 방법 첫 번째는 타당성과 공정성을 평가하며 읽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 것. 그 다음 세 번째는 아래쪽에 나오죠.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글 속에 내재된 사회 문화적 이념을 분석하고 평가하며 읽는 것. 이 세 번째는 서술형으로 간혹 출제가 됐지만 객관식에서는 거의 활용되진 않았고요. 이제 위에 언급한 타당성, 공정성, 그리고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아시겠죠? 무엇을 타당성이라 하는지, 무엇을 공정성이라 하는지, 무엇을 적절성이라 하는지 보겠습니다.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타당성은 이걸 타당성이라고 해요. 글의 내용이 보편적인 이치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어긋나지 않는지, 주장이나 근거가 객관적 사실에 입각했는지, 이게 바로 타당성입니다. 선지에 그대로 언급이 되니까 이게 나왔을 때 타당성인지 아니면 공정성인지 그 다음 적절성인지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공정성이란 무엇인지 볼까요? 필자의 관점이 특정 견해를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등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지, 글의 내용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는지, 이게 공정성입니다. 그 다음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 한번 볼까요? 글에 사용된 자료가 필자의 주장이나 내용을 뒷받침하는데 적절한지,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지, 출처가 분명한지. 그럼 적절성이랑 타당성, 공정성은 왜 구분해 놓은 거죠? 적절성은 자료와 표현 방법을 평가하는 기준이고요. 타당성과 공정성은 내용이나 관점을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에 자료가 어떠어떠하다, 표현 방법이 어떠어떠하다라고 하면 적절성으로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겠죠. 밑에 나온 그래프와 글을 활용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저출산 현상에 관한 내용인데 이 내용 자체보다도 이걸 평가한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합니다. 윗글은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을 제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글이다. 자, 한번 비판적으로 읽어볼까요? 근거로 든 일본의 사례가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것인지를 따져본다. 그리고 그 대책이, 그리고 필자의 주장이 보편적 이치에 비추어 타당한지 알아본다. 객관적, 보편적 이치. 이거 무슨 성? 타당성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지에 일본의 사례가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것인지 따져봐야지 이게 타당성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필자의 주장이 정부, 민간 또는 특정 집단의 입장에 치우쳐 있지는 않은지, 무슨 성? 공정성 되겠죠. 그럼 틀린 선지에는 어떻게 출제가 될까요? 필자의 주장이 특정 집단의 입장에 치우쳐 있지는 않은지 타당성을 판단하며 들어야겠어. 이런 식으로 틀리게 나와요. 이건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을 평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그래프는 출처는 믿을만 하지만 2016년 한 해의 정보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2000년 이후의 출산율 하락세를 보여주지 못하네. 자료의 적절성을 평가한 문제죠. 부분이죠. 이렇게 각 내용이 타당성인지 공정성인지 적절성인지 구분하실 수 있어야 이 부분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그럼 우리 제재 읽기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영상 보시는 학생분들 당연히 그러고 계시겠지만 아예 글을 읽지 않고 이 영상으로만 공부하겠다라는 생각은 아니시지요? 이 글은 특히 길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 번 정독을 하고 어느 정도 내용이 숙지가 돼야 이 영상을 보실 때 공부에 도움이 될 거예요. 아시겠지요? 일단 전체적인 흐름 한번 보고 갈까요? 이 글의 주요 소재는 페놉티콘이라는 원래는 교도소로 지어지고자 했던 건물에 대한 이야기죠. 첫 번째는 페놉티콘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하고요. 페놉티콘이란 건물이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 그리고 본론 1에 들어가면 이 페놉티콘을 푸코라는 사람이 어떻게 새롭게 해석을 했는지 푸코의 해석을 드러내고요.
역시 푸코의 해석이 드러난 부분이고, 이 페놉티콘이라는 개념이 푸코에 의해서 변형이 되는데 현대 사회에 와서는 또 다른 감시의 형태를 설명하는 이론적인 근거가 되었다. 전자 감시라는 내용이 나오죠. 페놉티콘 자체가 감옥이기 때문에 감시를 전제에 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직접적인 물리적인 감시가 아니라 전자 감시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것은 정보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자 감시가 더욱 심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물론 이 감시에 대응해서 역감시라는 것도 있다. 시민운동이 그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감시는 아마 점점 더 심해질 것인데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떠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흐름이 글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페놉티콘이라는 감옥의 개념과 특성을 설명하고요. 그 페놉티콘의 특성을 발전시킨 푸코의 견해를 설명하고요. 이 페놉티콘이 현대에 와서는 전자 감시의 형태로 변형이 되었다. 이 전자 감시에 대응해서 역감시라는 것도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감시에 대응해서 이러이러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글입니다. 그럼 들어가 볼까요? 서론 부분에서는 페놉티콘이라는 이 글의 주요 화제를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죠. 페놉티콘은 벤담이라는 사람이 내놓은 원형 교도소죠. 가운데가 비어있는 동심원 모양이고요. 이런 것들은 내용 확인 문제에 자잘하게 언급이 다 됐어요. 둥그런 이 교도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교도관은 죄수를 볼 수 있는데 죄수는 교도관의 존재조차 모른다는 거죠. 죄수의 방안은 밝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감시 공간의 내부는 항상 어둡기 때문에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이렇게 시선, 교도관은 죄수를 볼 수 있는 시선을 갖고 있지만 죄수는 이런 시선을 갖고 있지 않죠. 대칭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비대칭성이라고 합니다. 페놉티콘은 무엇의 비대칭성을? 시선의 비대칭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자신을 감시하고 있을 교도관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죠. 언제 볼지 몰라요. 지금 보고 있는지 안 보는지. 그래서 스스로를 감시하게 되는 것, 그것을 불확실성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온 비대칭성과 불확실성은 뒤에 나오는 전자 페놉티콘과의 공통점이겠죠. 페놉티콘은 실제로 지어지진 않았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페놉티콘이 이제 푸코라는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발전되고 변형되었는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푸코라는 사람이 쓴 책에서 소개가 되었는데요. 자, 푸코에게 있어서 페놉티콘은 벤담이 상상했던 교도소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것, 즉 발전시킨 형태였습니다. 그 페놉티콘이라는 원형 감옥을 푸코는 어떻게 봤느냐면요. 새로운 근대적 감시의 원리가 들어간 건물로 봤어요. 예전에는 군중들이 한 명의 권력자를 우러러보는 그런 사회였는데 근대로 접어들면서 한 명의 권력자가 다수를 감시하는 사회가 됐대요. 그것을 규율사회라고 언급하고 있거든요. 이런 변화를 상징하고 있고 오히려 그 변화를 이끌고 있는 건물이래요. 무엇이? 페놉티콘이. 이 부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정리하세요. 푸코는 어떻게 봤다고요? 페놉티콘. 이게 페놉티콘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감옥이에요.
이 페놉티콘이라는 과목은 새로운 근대적 감시의 원리가 들어간 건물이고요. 그 다음 규율 사회를 상징하고요. 오히려 그런 변화를 이끌기까지 하는 개념이래요. 페놉티콘을 굉장히 확장해서 해석하고 있죠. 계속 볼까요? 이는 페놉티콘은 근대 권력의 통제가 이제는 육체적인 형벌이 아니라 영혼을 구속하는 것으로 바뀌어 갔음을 보여준대요. 페놉티콘이라는 과목이 육체적으로 구속하진 않잖아요. 다만 교도관이 나를 보고 있을지도 몰라 와 같이 정신적으로 속박하는 것. 그것을 영혼의 규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페놉티콘이라는 건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관 같은 권력이 사회의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우리를 통제한다. 페놉티콘을 교도소로서의 페놉티콘으로 보면 모세관 같은 권력은 바로 교도관의 시선을 해당하겠죠. 자, 계속 중요한 거 볼까요? 통제와 권력은 비대칭적인 시선을 가능하게 한 건축 구조에 체화되었다, 포함되었다. 그 다음에 푸코의 이야기를 인용을 하는데요. 이 부분 볼까요? 교도소가 공장, 학교, 군대의 막사, 병원과 비슷하고 이것들이 다시 교도소를 닮았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일까? 교도소는 우리 근대사회의 건물들과 똑같고 똑같다는 이 내용이 사실일까라는 내용. 일단 이 의미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리 사회가 페놉티콘과 다르지 않아 라는 내용이죠. 우리 사회가 곧 교도소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한번 비판적 읽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비판적인 읽기를 해요? 적절성. 푸코의 말을 인용했잖아요.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해 볼까요? 우리 사회가 거대한 페놉티콘, 감옥과 다르지 않음을 함축하고 있다. 앞으로 전자 페놉티콘에 관해 설명할 건데 그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 글과 관련성이 있다. 적절성이 있다. 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공정성이나 타당성을 평가한 게 아니라 적절성을 평가한 거예요. 아시겠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이 노란색 표시된 부분이 바로 비판적인 읽기를 나타낸 부분이거든요. 나중에 공부하다가 중간중간 노란색 부분이 나오면 비판적 읽기 부분이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계속 볼게요. 푸코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푸코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페놉티콘을 규율 권력, 아까 규율 권력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한 명의 감시자가 여러 명의 시민들을 감시하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규율 권력의 미시 구조를 잘 드러내는 전형적인 사례로 평가했다. 이 부분도 내용 확인 문제에 많이 언급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푸코는 페놉티콘을 통한 감시가 지금 시대의 전자감시와 흡사하다는 인식, 이 두 가지 때문에 푸코의 견해가 영향력이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페놉티콘에서 전자 페놉티콘으로 이야기의 흐름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게 페놉티콘은 일단 감시라는 것을 바닥에 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 감시가 곧 전자 페놉티콘이라는 걸 아시겠지요? 그럼 현대사회에서는 어떻게 감시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잠자고 있건 깨어 있건 일하건 쉬건 욕실에 있건 침대에 있건 감시를 당한다는 조지 오웰의 표현이 있어요. 자, 지금 직접 인용을 했죠. 직접 인용했으니까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한번 평가해 봅시다. 일단 계속 읽어볼게요. 빅 브라더,
이미지는 바로 정보사회가 가져온 전자 페노티콘과 똑같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빅브라더는 여기 옆에 교과서 날개 부분에도 있고 제가 여기 실어놨죠. 쉽게 감시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빅브라더, 감시자의 이미지는 전자 페노티콘과 똑같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표현 방법이 적절합니까? 볼까요? 자, 소설 속 빅브라더의 이미지가 전자 페노티콘과 똑같은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했으므로 이 글과 관련성이 있다. 관련된 내용을 인용했다. 적절성 평가에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빅브라더는 내용 확인 문제 그리고 페노티콘과 전자 페노티콘의 공통점, 차이점을 설명하는 문제에 활용이 많이 됐거든요. 이 부분만 보면 빅브라더는 전자 페노티콘에만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빅브라더는 감시자라고 생각하면 편하다고 말씀드렸죠. 감시자는 페노티콘에도 있고 전자 페노티콘에도 있어요. 그러므로 빅브라더는 두 가지 개념 모두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전자감시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한번 볼게요. 19세기 초에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해요. 나이, 가족수, 가구, 인구, 수입, 주거 환경, 범죄 기록, 작업 환경, 질병 등에 대해서 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숫자로 치환된 결과를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뭐가 발전하게 됐죠? 통계학이 발달하게 됐고요. 이 통계학이 발달하게 되면서 정보기술이 또 발달하게 됐어요. 어떤 조사를 하면서 통계학이 발달했고, 통계학이 발달하면서 정보기술이 발달했고, 이 정보기술의 발달은 정보의 처리뿐만이 아니라 수집과 저장도 쉽게 만들었어요. 이 흐름 보이십니까? 여기 조사, 통계학 발달, 정보기술 발달, 정보의 수집과 저장의 발달. 그래서 그 정보의 수집과 저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FBI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하죠. 범죄자 데이터베이스. 원래는 이런 보석과 같은 사법적인 절차에 쓰려고 모아놨는데 지금은 변질됐어요. 사람을 고용할 때, 자격증을 줄 때 그 사람의 과거를 조회하는 용도로 감시가 시작되죠. 여기 FBI의 데이터베이스 뿐만이 아니라 인터넷도 마찬가지죠. 정보 제공에 도움을 주긴 하지만 소비자 정보를 기업에 넘기게 되고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작업자의 효율적인 업무를 도와주지만 작업자의 이 모든 과정을 상관에게 전달해요. 감시죠. 이 모든 것은 감시에 해당합니다. 감시, 페노티콘 같은 개념으로 보시라고 했죠. 계속 감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전자기기를 통해 감시하고 생체 인식을 통해 이 위치 확인 시스템을 통해 휴대전화를 통해 기업에서 소비자 정보의 수집을 통해 국가기관을 통해 사설기관을 통해 감시. 전자 페노티콘을 이야기하기 위해 감시를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이쯤에서 비판적인 읽기 한번 해볼게요. 전자 페노티콘에 대해서 공정성 평가를 해봅시다. 공정합니까? 볼까요? 정보사회에서 전자 페노티콘이 긍정적으로 이용되는 측면보다 통제, 감시 이런 것을 부각했다는 점에서 공정성이 다소 뭐합니까? 결여되어 있습니다. 전자 페노티콘에 관한 이 필자의 설명은 공정성이 떨어진다. 공정성 평가해봤고요. 앞에서 전자 감시 설명했으니까 이제 전자 페노티콘 본격적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 이 부분에서는 페노티콘과 전자 페노티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감시, 전자감시는 전자페놉티콘이라고 명명했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자, 그럼 공통점과 차이점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준비되셨죠? 페놉티콘에서는 시선이 규율과 통제의 기제이지만 전자페놉티콘에서는 정보가 규율과 통제의 기제이다. 규율과 통제의 기제, 기제라는 말을 원리로 바꿀게요. 같은 말이니까. 규율과 통제의 원리가 있다라는 점에서는 페놉티콘과 전자페놉티콘이 같지만 그 규율과 통제의 원리가 페놉티콘은 시선이고요. 전자페놉티콘에선 정보예요. 차이점, 공통점 방금 아셨죠? 그리고 일단 이 둘은 불확실성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불확실성. 페놉티콘에서는 교도관이 범죄자를 보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전자페놉티콘에서는 감시자가 피감시자를 보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 불확실성이 공통점이고요. 그 다음 무엇보다 차이점도 있는데 시선에는 한계가 있지만 컴퓨터를 통한 정보의 수집에는 한계가 없다는 거죠. 시선은 페놉티콘이죠. 페놉티콘의 정보와 규율의 기제는 한계가 있지만 전자페놉티콘의 정보와 규율의 기제에는 한계가 없다. 계속 볼게요. 자, 이 부분이 단데 이 부분을 활용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나왔어요. 자, 페놉티콘의 죄수는 교도관에게 감시당하는 시점을 모르고 전자페놉티콘의 피감시자도 감시자에게 감시당하는 사실을 몰라요. 무슨 성이죠? 불확실성. 그리고 감시자와 피감시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나타나고 교도관과 죄수는 시선의 비대칭성이 나타난다. 시선과 정보라는 건 차이점이지만 비대칭성이 나타난다는 건 공통점이죠. 그다음 차이점은 비교적 쉬우니까요. 그럼 공통점 두 가지가 뭔가요? 불확실성과 비대칭성 되겠습니다. 물론 역감시의 기능을 하는 것도 있다. 자, 이제 전자페놉티콘에 대한 이야기는 약간 접고요. 이거에 반해서 역감시의 기능을 하는 것을 설명하거든요. 이쯤에서 비판적 읽기 한번 해봅시다. 이 글은 역감시와 여기 전자페놉티콘을 설명함에 있어서 감시와 역감시 모두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공정합니까? 공정하지 않습니까? 공정하지요. 현대사회의 감시와 역감시를 다루는 데 있어 공정한 관점을 취했다. 감시만 다루고 있지도 않고 역감시만 다루고 있지도 않고 두 개 다 다루고 있으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 자, 지금부터 역감시에 관한 거예요. 원래는 역감시를 담당하는 게 의회나 언론이었대요. 하지만 지금 의회나 언론이 너무 몸집이 커져서 스스로가 오히려 감시를 하지 않고 권력이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역감시의 기능을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시민운동이래요. 역감시는 시민운동이 담당하고 있어요. 누구를 감시하는 거예요? 정치권, 그 다음에 밑에를 보는 게 낫겠네요. 정부나 행정기관, 의회, 언론, 사회 권력 집단. 원래는 이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을 감시했잖아요. 그게 전자페놉티콘이었죠. 근데 오히려 우리 시민들이 이 사람들을 감시하는 거예요. 역감시. 누가 담당한다고요? 시민운동이 담당합니다. 이런 시민운동을 위해서는 권력단체에 대한 정보 공개가 필수적이래요. 왜냐하면 이런 권력단체의 정보를 알 수 없으면 당연히 감시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시민운동을 통해서
기존의 언론도 물론이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들의 활동을 알리고 성과를 공유하면서 연대를 강화하기도 합니다. 마무리를 할까요? 자, 앞부분은 여기 정리를 하면서 푸코의 인식의 한계점을 잠깐 언급을 하거든요. 푸코의 한계점은 시선보다 정보 수집이 지금은 중요해졌는데 푸코는 이걸 몰랐다. 정보의 수집이 보통 일방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피감시자가 자발적으로 줄 때도 있다. 또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접근이 전부 투명해질 경우 보통의 사람들이 권력자를 감시하는 것과 같은 예상치 않은 결과를 푸코는 생각 못했다. 이 부분 푸코의 한계점입니다. 그러면서 글쓴이가 마지막에 무언가를 주장하면서 끝을 내거든요. 자, 페놉티콘이 시선의 비대칭성 때문에 가능했다면 전자 페놉티콘은 정보 접근의 비대칭성 때문에 가능하대요. 그럼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첫 번째, 정보의 과다한 수집 자체를 금지하자. 두 번째, 이미 수집된 정보 데이터베이스는 그것에 대한 접근 권한을 더욱 평등하게 만들자. 글쓴이의 주장이 나왔으니까 글쓴이의 주장이 타당한지 평가해 봅시다. 해당 글쓴이의 주장은 보편적이고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어긋나지 않네요. 또 현재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날 개연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타당합니다. 타당성 평가 통과했어요. 자, 그럼 우리 문제 한번 다뤄보면서 더 공부해 볼게요. 자, 2번 보이시죠? 기출되는 출제 유형 첫 번째, 비판적 읽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중에 난이도가 좀 낮은 편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윗글의 공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지 버튼 누르시고 공정성을 판단하는 질문 골라보십시오. 자, 같이 볼까요? 1번, 우리 주변의 감시 사례로 필자의 경험을 다루었는가? 공정성 판단 질문으로 경험을 다뤘는지 다루지 않았는지에 관한 기준은 없었죠. 1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인터넷을 이용한 국민신문고의 의의가 역감시의 사례로 적절했는가? 자, 역감시의 사례로 적절했는가 이미 문제 안에 힌트가 있는데 어딜까요? 적절했는가라는 말이죠. 자료나 표현 방법이 적절했는지를 평가하는 건 공정성이 아니라 적절성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내용은 맞지만 공정성 판단에 대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현대사회의 감시와 역감시를 둘 다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았는가? 이 말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가 라는 질문이지요. 그 질문은 공정성을 판단하는 질문으로 적절하네요.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의회와 언론이 역감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으니 시민운동은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일단 이것은 공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고요. 의회와 언론이 역감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므로 제대로 하고 이 부분의 내용도 틀렸고 공정성도 아니고. 5번, 정보의 과다한 수집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보편적이고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어긋나지 않는가? 이것은 타당성을 판단하는 질문이었죠. 내용은 맞지만 공정성을 판단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렇게 타당성, 공정성, 적절성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으니까 각 성질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다음 문제 볼게요. 그 다음은 기본적인 내용 확인 문제예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자, 같이 볼까요? 1번, 권력의 통제는 육체적 형벌에서 영혼의 규율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거 푸코 설명할 때 나왔었죠. 이제 근대사회로 가면서 육체적인 형벌이 아니라 영혼의 규율로 바뀌어 가고 있다. 2번, 정보기술의 발전은 정보 처리 및 수집과 저장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이 내용도 나와 있었죠. 조사 과정이 확대되면서 통계학이 발달했고, 통계학은 정보기술을 발전시켰고, 정보기술의 발전은 정보의 처리뿐만 아니라 수집과 저장까지 쉽게 만들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3번, 페놉티콘은 교도관과 죄수들이 상호 감시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교도관은 감시할 수 없지만 감시할 수 있지만 죄수들은 감시할 수 없죠. 상호 감시할 수 없는 구조. 맞죠? 4번, 19세기 서구 사회의 전자감시는 새로운 정책과 법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여기 서구사회의 전자감시,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했죠. 대대적인. 그것은 새로운 정책과 법률을 위한 조사였지요. 정답은 5번이네요.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볼까요? 정보가 페놉티콘에서의 규율과 통제의 기제라면 시선은 전자 페놉티콘의 규율과 통제의 기제로 작동한다. 반대죠. 전자 페놉티콘의 규율과 통제의 기제가 정보고 페놉티콘에서의 규율과 통제의 기제가 시선이죠. 바꿔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5번이 틀렸고요. 우리 다음에는 페놉티콘과 전자 페놉티콘의 차이점 한번 볼게요. 자, 12번 보이세요? 기억과 니은의 공통점 볼게요. 기억은 페놉티콘이고 니은은 전자 페놉티콘입니다. 적절한 것,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한번 골라보세요.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같이 볼까요? 기억, 감시자와 피감시자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맞나요? 그렇죠. 둘 모두의 특성에 해당이 돼요. 페놉티콘도 교도관과 죄수, 그 다음에 전자 페놉티콘도 감시자와 피감시자. 페놉티콘은 시선의 비대칭성이 있고 전자 페놉티콘은 정보의 접근의 비대칭성이 존재하죠. 둘 다 비대칭성. 니은, 조지 오웰의 빅브라더의 이미지와 비슷한 점이 있다. 공통점 맞나요? 그렇죠. 빅브라더는 감시자라고 생각하시면 쉽다고 했죠. 둘 다 감시자가 존재하므로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 규율과 통제의 기제가 존재한다. 공통점 맞나요? 그렇죠. 페놉티콘은 규율과 통제의 기제가 시선이고요. 전자 페놉티콘은 규율과 통제의 기제가 정보 되겠죠? 리을, 피감시자가 느끼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맞나요? 그렇죠. 페놉티콘의 피감시자인 죄수, 교도관이 나를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불확실성 있고요. 전자 페놉티콘의 피감시자도 감시자가 나를 감시하고 있는지 아닌지 몰라요. 불확실성. 원래 공통점으로 비대칭성, 불확실성 이렇게 두 가지만 언급을 하는데 지문의 내용을 활용해서 이렇게 니은, 디귿과 같은 선지를 추가를 했어요. 정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다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3단원 감시와 역감시의 역사 같이 공부해 봤고요.
비판적 읽기, 공정성, 타당성, 적절성 반드시 구분하셔야 되고 페놉티콘, 전자 페놉티콘, 공통점을 중심으로 차이점까지 반드시 학습하십시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